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크엔드 리뷰 위크 어헤드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야지 되겠는데요. 1부, 2부가 됐던 A, B가 됐던 아무튼 그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북한 이슈에 대해서 너무 많은 뉴스 또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은 북한에 대한 것인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토요일인데 굉장히 여러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특사들을 만나서 어떻게 yes라는 말이 쉽게 나왔을까 그 과정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3명의 특사가 북한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한다는 제안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 말하는 것을 중단시킨 뒤에 Tell them I will do it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정의용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아니면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주미 대사였었죠.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서로 쳐다봤다. 그 순간에 그게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뒤에 말을 이었는데 김정은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잖아요. 뭐 핵을 개발하지 않고 대화 도중에 뭐 중간에 뭔가 공격적인 그런 행위도 하지 않고 등등의 얘기를 했을 때 김정은의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내가 북한 리더를 만나는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 말을 현장에서 했다는 겁니다. 세 분 얘기 들으셨을 테니까 그랬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Tell him yes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기는 하지만 빠르면 지금 한국 측에서 뭐 5월 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월 초에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는 다른 정상회담과는 여러 가지로 성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은 백악관 또 국무부 국방부 여러 정보국 전부 관련 있는 부처가 군사 경제 뭐 심지어는 북한의 뭐 민권 인권 이슈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루고 빼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하는데 사람도 일단 없고 굉장히 바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면은 그날 현장에 대통령, 부통령, 국가안보국의 탑 아시아 어드바이저, 대통령 비서실장, 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장관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부의 부장관이 현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미국에서도 데일리 브리핑을 이제 종이로 길게 써주면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짜리로 쓰다가 이제는 종이 데일리 브리핑을 조금 거의 빼는 뭐 그러다가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브리핑 룸까지 가서 기자들에게 지금 사우스 코리안들이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니까 가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크레딧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줘도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느냐. 그 이유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는 것 보면은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들에게 한국 대사들에게 세계에 이 사실을 알려야지만 됩니다. should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should tell the world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백악관에서도 몇 명 사람들은 한국의 대사가 김정은의 초대장을 가지고 올 줄 알았고 몰랐겠어요. 전화 다 하고 당연히 남북 남한의 대사들이 북한에 가서 했었던 일들을 미국에 오기 전에 다 미국 측에 알렸겠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았고 또 대통령이 오케이라고 답할 것까지도 알았지만
그런 정도로 순간적으로 보고받다가 대사들의 말을 중단시키고 Yes, I will do it 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건데 왜 그럼 대통령이 이제 기자 브리핑룸까지 가서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가? 뉴스가 새 나가는 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답니다.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 너무 많은 뉴스들이 백악관에서 뭐 군 출신의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새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막 쓸데없는 추측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나가고 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신들이 세계에 직접 가서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should 좋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하셔야지만 됩니다 하면서 혼돈을 없애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정이 그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악관 기자실에 대통령이 가는 게 그다지 그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간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누군가가 그 안내를 하고 이렇게 갔을 테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그 회담하다가 뭐 회담은 아니고 그 특사들의 브리핑을 듣다가 백악관 기자실로 이렇게 가면서요. 기자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이제 조금 그 기자들을 특파원 백악관 그 출입 기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가 대통령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그 문을 열어서 제대로 찾아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기자들이 컴컴한데 워싱턴 시간으로 4시가 넘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어디쯤에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정우용 그 보좌관이 발표하는 그 내용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트럼프 타워에서 일을 할 때도 캘린더도 없었던 사람이고 어떠한 특별한 아젠다를 쭉 적어놓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사무실에 가서 뭐 전화 걸고 뭐 이런 오퍼 저런 오퍼 받고 뭐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를 다 그냥 수용해서 지금까지 일해오던 스타일을 백악관에서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를 북한에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하고 간다고 하고 실제로 가서 이제 그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평화라는 그 아주 그 향기롭고 아름답고 먹기조차도 아까운 그런 성스러운 과일을 만들어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관례 또 어떠한 그 의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례와 의전이 어떤 때는 참 그 쓸데없이 폼 잡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그 같은 그 조심성과 준비가 있어야만 완벽한 그 작품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어서 지켜지는 것이기도 할 텐데 대통령이 아무튼 그런 것을 지금 다 제쳐버리고 그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일을 좀 그 했으면 좋겠다 승인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지금 백악관에서 이 세 가지를 포커스를 두고 일한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대통령 각하 미국에서 뭐 대통령 각하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게 아무도 안 한 일이거든요. 특히 오바마 안 한 일이거든요. 두 번째 그렇게 하시면 했으면 좋겠으면서도요. 속으로는 변호사가 그것은 허락하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그 기성 기반들이 정말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대통령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특별한 자기만의 그런 것을 갖고 하는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한국의 특사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맥마스터 뭐 등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여기로 와서 나에게 얘기를 직접 해주세요 해서 집무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을 듣다 말고 okay, I will do it 뭐 let him know that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국무장관이 없었고
국무장관과 얘기조차도, 국무장관이 이제 외무장관 격이니까요. 미국에서는 얘기조차도 해보지 않고 이것을 나는 그 김정은을 만나겠다. 그리고 김정은이 보통 다른 나라의 아시아의 지도자가 아니라 공산국가라기보다는 독재국가의 독재자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처형하는 그런 그 독재 지도자를 만나는 일을 여러 가지 그 형식이라던가 의전 절차를 다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국무장관이 바로 이 같은 대통령의 결정이 한국의 특사들에 의해서 세계에 전해지는 그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하기까지는 아직 오랜 기간이 남아있다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무장관이요 아프리카 가서 아팠대요. 그 대통령의 발표가 있고 나서 조금 또 자신도 또 말을 수습하기도 했는데 아파가지고 어떤 행사, 중요한 행사를 케냐에서 그 열릴 그 시점이었는데 결국은 그 행사를 취소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좀 나아졌기 때문에 다시 일을 추스리고 뭐 어디도 가고 두 군데 국가를 더 갔다가 오게 되는데 그 정도로 물론 뭐 국무장관이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프려고 했던 것이 더 아파질 수도 있었던 거죠. 대통령이 이제 그 독재자의 정상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통고조차 못 받은 그런 그 국무장관.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지금 한국에서 그 정의용 보좌관이나 그 서훈 국정원장이 정말로 그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고 가서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겠죠. 아직은 미국에 있지만 원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그 해버리는 게 이제 거의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정의용 그 보좌관이나 그 서훈 국정원장 이 두 분 특사는 원래 그 방문 일정이 길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대통령을 그냥 첫날에 만나서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세계에 직접 그 특사가 그 한국 특사가 미국 백악관에서 그런 중대 발표를 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떤 나라의 특사가 그렇게 발표를 한 그것도 깜깜한 밤에요. 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 미국의 그 새로운 대통령 차기 대통령도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4년 뒤가 3년 뒤가 될지 7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갔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공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트윗을 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내가 그 김정은을 만나는 것을 지지한다. 중국으로서는 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 트윗할 때 보니까 저는 뭐 저도 이 뭐 숫자도 틀리고 스펠도 틀리고 이름 못 외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시는 XI로 쓰고 그 미국 스펠로요. 진핑은 J로 시작되거든요. 진핑이니까. 그런데 시신핑 이렇게 썼습니다. XX로 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주 제프 세션스 같은 본인이 그 임명을 한 법무장관 이름도 잘못 쓰는데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트윗은 또 금방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트윗을 해서 시진핑 대통령에게도 뭐 고맙다고도 하고 시진핑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줘서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미국에 계속 그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요. 미국의 뭐 어쨌든 우방국이고 요즘 관세 문제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북한 이슈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것을 중국에도 알리지 않은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릴 때. 그래서 중국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제안할 것을
몰랐고 또 당연히 또 김정은도 중국에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고 어디서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제의한 것을 중국 측이 몰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서로 이제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접촉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그 한국 문제, 중국도 그 입장 정리 같은 것을 아주 그 예민하게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중국은 그 북한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그 소프트하게 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던가 이번에 뭐 관세 부과는 했지만 그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근데 그러나 이제 북한 채널이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백 채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개적인 채널이 생기고 나면은 글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아니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것도 좀 봐야지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 30초 정리를 하자면요. 서훈 원장, 정의용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워싱턴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비핵화, 핵을 가질 이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우리를 그 안전하게 침공하지 않는다고 보장이 된다면, 그리고 그 자체가 선대의 유훈이었다.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군사 훈련도 해라 하고 또 뭐 그 문재인 대통령과는 남측으로 이렇게 와서 그 판문점에서 평화의 집까지 와서 대화를 한다고 하고 정상회담 한라인도 열어서 상시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도 한다고 하고 이런 등등의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웠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는 그 지금까지는 김정은을 굉장히 그 과소평가해 왔는데 김정은이 외교 스킬이 있네. 외교 스킬을 세련되게 보여주면서 국제적으로 데뷔를 했네. 전략적인 띵커네.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 공부를 해서 조금 그 유연성이 있기는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게 다 거짓말이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배워왔었던 거짓말을 지금 답습하는 건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조심스러운 긍정성으로 이 그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를 원하면서 이왕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확 지르는 듯이 발표를 해버렸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반대쪽보다. 북한 시간 벌게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요.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압박은 계속 해야지 된다. 뭐 북한도 지금 경제 제재 풀어달라고는 안 했어요. 물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러한 발표 이외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개인적으로 보내는 뭔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 그 추측들을 하지만 지금 추측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중에 또 나오면 나오는 것이고 뭐 추측이야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사람들 3명 뭐 억류를 풀어준다던가 앞으로 북한이 미국이 싫어하는 이러이러한 인권 문제 같은 것도 우리도 그 자리를 잡으면 뭐 이렇게 하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그 진정성 북한의 진정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탐색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정상과의 미팅은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그 낮은 단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뭔가를 그 파악을 하고 정말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가? 또 그 비핵화라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사이에 거리는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것이 희미한 그 희망을 두고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본인이 이제 그 크레딧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다 빼고 뭐든지 본인이 다 하잖아요. 협상도 하고 국무장관 역할, 국방장관 역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기업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빠른 결정으로 인해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뭐 실수 없애기를 원하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그 물 흐르는 것처럼 그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김정은을 만나겠다 하고 그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 민주당의 그 레온 파네타 전 CIA 국장도 했고 이 사람은 뭐 국방장관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현재의 마이크 폼페오 이 CIA 국장과는 달리 북한과 대화하기를 평소에 원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스텝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그 잡지 애틀란틱도 굉장히 북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매체인데 수수께끼 같은 김정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의 백악관에서부터 국무부 뭐 여러 부처의 최고의 이제 북한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그를 그 연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여러 가지 그 사이에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김정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봤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그 미들베리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스터디즈의 그 제프리 루이스 같은 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주한미 대사 임명되지 않았고 조셉 윤 지금 뭐 대북 특사가 사임했고 그 주한미 그 대사로 지명됐었던 사람은 잘못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지적을 하면서도 제3의 그룹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닌 이제 또 다른 그룹에서는 역사적인 기회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린지 그레함 의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뭐 본인이 그 대통령과 때로는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고 달리할 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대통령과 골프도 자주 치고 합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들은 것인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 한반도잖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그 얘기한 사람이 린지 그레함 의원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최악의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과 만나서 그 김정은에 의해서 그 정말 그 놀림감처럼 되는 것이다. 선전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 갖고 놀지 마. 그럼 너와 북한은 끝장이야. 이런 경고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고 미국에서 그 뉴욕타임스에서 영향력 있는 칼럼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오랜 동안 그 연구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도 하고 현장에도 가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계속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평화를 주장했었던 사람이고 최근에는 9월 달에 굉장히 긴장이 많았을 때죠.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때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관계자들도 만났었는데 너무나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무슨 뭐 수소 폭탄이다 등등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또 그 테스트에 성공을 하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막 의지, 의기, 희망 같은 것이 충만해서 분명히 북한 사람들은 고위급 간부부터 보통 사람들까지 미국과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fire and fury 얘기하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너무 전쟁의 북소리가 이라크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둥둥둥 들려오는데 이건 아닌데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인데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그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덥석 그 제안을 받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고 나쁜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동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준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혹시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주한미군이 철수돼야지 된다던가 이런 얘기들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낮은 단계부터 강한 톤이 있어야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기 전에 뭐 HR 맥메스터라든가 HR 맥메스터 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 뭐 다른 사람으로 대치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 등등을 보내서 좀 탐색전 등등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 주한미군 철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무조건 그 북한이 주한미군 그 철군을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적어도 그 표면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미군이 그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그 김정은의 아버지가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그 북한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한국어를 알면서 한국 사람들과 김치볶음밥을 먹으면서 계속 논의해 왔었던 사람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디테일한 데에 가서는 전문가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 전문가들이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보다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훨씬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뭐 북한에도 관심이 많지만 와이프가 또 차이니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인권에 대해서 계속 그 강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그 두터운 책도 냈고 여성 문제.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고를 했고 빅터차 지금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띵크탱크에서 또 일하고 있는 주한 그 미 대사로 지명됐다가 이제 중간에 하차한 빅터차 교수는 북한은 본인이 상대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특사도 했고 등등 해서 아는데 뭔가를 그냥 양보하는 국가가 아니다. 더 가져가면 가져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번 그 회담이 깨지면 회담까지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드라마틱한 두 사람 아주 성격이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독특한 색깔의 두 사람이 만나서 회담장에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되면은 정말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정말 완전히 깨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국과 그 일본도 존중을 하면서 경제 압박 같은 것은 계속 하게 하고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은 전쟁 소리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게 빅터차 교수의 우려고요. 그리고 이제 그 CNN의 또 다른 국제 문제 전문가인 그 파리드 자카리아 본인의 그 쇼도 갖고 있잖아요. GPS. 이 사람도 북한과 지금 직접 만났던 대통령이 없는데 전직 대통령은 있죠. 빌 클린턴이 가서 그 코리안 아메리칸 그 유나리 로라링 두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함께 왔었고요. 억류됐다가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갔었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거예요. 빌 클린턴 대통령은 원래 가고는 싶었었는데 북한에 그 당시에 이제 매들린 올브라이트 가고 한창 뭐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뭐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도 터졌고 중동 문제를 임기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중동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데요. 플로리다주에서의 그 민주당 알고가 전체 투표에서 이기고 선거인단에서 지고 한 그런 그 사건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복잡했기 때문에 안 갔었죠. 그리고는 뭐 중동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나중에 빌 클린턴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보낸 거고요. 특사로. 그리고 빌 클린턴 그 당시에는 이제 본인이 안 하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갔었고 이게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네요. 그렇게 됐었는데 북한은 그만큼 그 전부터 30년 전부터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국가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또 할 일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서 온 특사의 말을 듣고 오케이 뭐 이렇게 했다는, 물론 그 전에 여러 그 미국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랬을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에 마음을 미리 정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게 너무나 그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부터 가장 그 중요한 일은 특사단, 그리고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물들을 그 잘 그 꾸려내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현재는 단기적으로 그 긴장이 완화됐다, 이런 것에 굉장히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미국으로서는 북한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 자신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북한에는 그 이미 일종의 선물은 준 겁니다. 그것으로서 거의 뭐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냥 뭐 정상으로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대우를 한 거예요. 북한을 그 나라라고 얘기해도 아주 그 화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북한은 우리의 입장 아니면 남한의 입장, 세계의 입장에서 보는 북한이 있고, 북한이 생각하는 북한이 따로 있고, 북한이 유엔에도 대사를 파견하고 있고, 북한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북한을 그 정도로 미국 대통령이 인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선물을 준 격이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너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회담 없던 일로 하지 해도 손해볼 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 자신들이 그 미국을 두 번째 거부하는 거잖아요. 지난번 평창 올림픽에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만나기로 하고 2시간 전에 이거 뭐 그 태도가 영 아니야, 마이크 펜스 평창 올림픽에 와서 보여준, 이러면서 이제 등등 이유로 거부했다는, 그런 식으로 해도 북한은 자유롭죠. 그에 비해서 미국은 중간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건 못하겠고 뭐 이러면은 거봐, 대통령이 이거 뭐 국무장관도 없고 누구하고 얘기도 하기 전에 그 한국 특사가 말하는 것을 중단까지 시키면서 오케이 I will do it 하더니 거봐 그 꼴 났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김정은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하더라도, 미국은 회담을 하더라도 성과가 있어야지만 이기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굉장히 지금 북한이 미국에 비해서 유리하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비핵화인데, 이 비핵화라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이게 일어나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완전한 비핵화가 한 번 있었어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그러나 그때는 지금의 그 북한이 이뤄온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가 뭐 한 2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수소폭탄이 어떻고 이동식 발사대가 이 정도까지 가지 못했을 때 한 번 있었지만, 이제 와서 그게 완전한 그 미국이 원하는 그 다 없애버리는 게 가능한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는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뭐 루즈벨트와 스탈린이라든가 카터와 중동 평화라든가 부시와 푸틴이라든가 오바마와 또 여러 굉장히 많은 그 라이벌들, 다른 국가 라이벌이라기보다 만나려고 했었고 만났고 안 됐고 됐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지미 카터와 중동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뭐 루즈벨트와 스탈린 이것도 아니라는. 그때는 아이슬란드에서 회담을 했었죠. 아이슬란드 수도에서 회담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장소가 지금 뭐 평화의 집 얘기도 나오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평양에 가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스위스의 제네바가 거론되기도 하고, 뭐 제네바에서 뭐 유엔 회의 같은 거 많이 열리고 하니까요.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가 평양에 그 대사를 두고 여러 가지를 그 외교관도 있고 하는 것은 스웨덴이기 때문에 스웨덴도 우리가 중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베이징도 원하지만 베이징은 지금으로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대해서 만만치 않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뭔가가 열린다면 어느 정도 중국 정부도 좀 드러나고 좀 크레딧도 줘야지 되고 하는데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이 크레딧 갖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되기가 힘들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요. 정말 평양으로 간다면 대단한 빅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 시작은 한국 특사가 북한에서부터 한국으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할 때부터 깜짝깜짝 놀라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I will do it 하는 것이 정말로 점을 딱 찍은 건데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한 것이다, 뭐 못한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못될 것이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도 오늘 지금 위켄드 리뷰에서도 웬만하면 여러 가지 시각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어제는 굉장히 시간이 빡빡하잖아요. 정규 방송 시간에.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시각을 먼저 전해드리느라고요. 그랬더니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 어떤 분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BBC의 서울특파원이 쓴 기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언론이 이 내용을 번역을 했더군요. 이 특파원이 로라 비커라고 비커로 읽는지 마이커로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이 특파원과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이 최근까지 워싱턴 특파원이었었어요. BBC에. 그래서 워싱턴 내용을 잘 알고 서울 간 것은 올해 초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김정은의 대화는 21세기의 정치 도박인데 하면서 긴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앞에가 좀 파워풀했고요. 중간에는 뭐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소제목이 가장 파워풀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이 외교 천재 첫 문장이든가요. 외교 천재인지 아니면 나라를 공산 정권으로 파괴시키는지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의 마스터인지 아니면 사악한 게임의 졸이 될지 장기의 졸이요. 그 졸이 될지는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겠죠. 그럼 김정은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김정은은 보통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금방금방 발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뭐 미국에 대해서 어떤 비난의 얘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북한의 이 정도의 얘기는 뭐 따로 떼고 봐야지 되는 것이고 국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간절히 뭐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최고의 마스터는 이번 케이스에서는 현재까지는 김정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구가 없는 위험한 일, 워낙에 이 제안이 전례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 같은 것도 지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들에게 비핵화의 말을 김정은에게 끌어내게 한 것, 이것이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다고 BBC의 특파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미국이 말을 하다 보면 유도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침공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을 해주고 하면은 우리에게 왜 핵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이고 굉장히 정직한 브로커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원래 단어 선택 같은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카드를 쫙 품고 있다가 이제 적절한 시기에 내놓고 하는 그런 것이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실에 가서 내게 크레딧 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그런 내용들도 전하고 어쨌든 이 미팅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공산주의 리더와 동등하게 미팅을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선전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재난이 될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뭐 남북이라든가 북한 핵 문제, 한반도 평화 같은 것이
그 개인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 보자면 노무현 내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때 비서실장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지 않았겠어요. 난민의 아들로 어머니가 지금 90세이신데 유일하게 가족 중에서 월남하셔서 동생이 아직도 북한에 그 살아 있는데 어머니의 동생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가 마지막 소망이 그 동생을 다시 보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그 BBC가 문재인 대통령 이런 여러 가지가 잘 돼서 정말 이기고 나면은 노벨 평화상감이고 지면은 이제 다시 그 위기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BBC 방송의 그 보도였고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핵 포기라는 겁니다. 핵 포기의 정의. 어디까지가 핵 포기인가? 그런 것이고 정말 지금까지 핵 테스트, 미사일 테스트를 한 90번 정도는 했습니다. 결정은 이제 결론은 여기가 있는데 남한으로서 현재까지 할 일은 그 남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라면은 다 한 것 같고 그 이상인 거죠. 3명의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다가 오케이 하니까 이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 쳐다봤다고 하니까요. 모든 것은 이제는 김정은이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무척 이런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에서 한쪽 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북한에 관한 이슈만.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또 다른 클립으로 이번 주에 미국에서 있었던 중요한 뉴스는 따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위크 어헤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